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백년 전에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가, 세계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40년대생, 50년대생, 58년 개띠, 베이비붐으로 불리죠.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 뜻을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들어나 봤을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센스, 감각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이렇게 선진국이 된 데는 60년대 보릿고기를 극복한 여기 1940년에서 50년대생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구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말고 서울에 있는 강, 큰 강 한강이 노벨상을 받은 것 여러분이 아십니까?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강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 3명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의 핵심 내용이 뭐냐? 남한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북한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갖지 못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이거를 증명해낸 학자들이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고, 그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것은 노벨 문학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노벨 경제상을 받은 거고, 그 노벨 경제상을 받은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전통적으로 A항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A항이 무엇입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고장이고, 전통적으로 여기 정읍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이 뭐냐? 호남 사람 평야가 많은 정읍 사람, 호남 평야지대, 보수적인 동네, 애국적인 동네, 여기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던 곳이 바로 전라북도 정읍이고 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A항의 고장이요 애국의 고장인 바로 이곳 전주의 심장에서, 전주의 한복판에서, 전주역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헌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2시가 넘었네요.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위헌정당,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를요. 네, 아직 조금 음악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국기를요.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애국가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를 뺏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그리고 6.25 한국동란 6.25 사변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돌아가신 호국 영령을 위한 일동국령.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심판을 위한, 해산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하고 있는, 전북 도민대회를 하고 있는 이 집회의 사회를 맡게 된 조형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주의 전북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고 전북 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다니면서는 그때 당시에 그 92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1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그 NL 운동권, PD 운동권, 이 운동권들의 주의 주장 그리고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제3의 운동권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전북대학교에서 그러한 제3의 운동권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총학생회장 후보로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물론 떨어졌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고장, 내 고향 전북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말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해왔고 지금 역시도 그렇게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던 터라 이 중요한 행사에 저에게 사회를 맡겨준 것 같습니다. 조영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이재춘 상임대표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재춘 상임대표께서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사실 그 편히 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을 만드셔서 대표를 맡으시고 계시고요. 또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상임 대표를 맡으셔서 여러 그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위헌정당,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재춘 대사님, 상임 대표님 오실 때 여러분의 함성 그리고 박수로 청해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몸을 불태워가면서 온몸으로 애국하시는 이재춘 상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의주 방공학생의거 행사 때, 그 집회 때, 추모식 때 정말 먼 걸음 오느라고 그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회장님 괜찮으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오니까 정말 민심이 좋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찬바람이 불었는데 반짝 지금 햇볕이 났네요. 정말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조형근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외교관 생활을 35년을 하고 우리나라 외교 안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외교 안보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외교관 우리 선후배들 모시고 반대 투쟁을 열심히 가두해서 강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정말 외교안보는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정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수건이었던 한미일 안보동맹 소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외교안보는 50년, 100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교안보를 아무리 잘하면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헌법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고 이것이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독재체제로 섞여서 그 길로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거 잘하면 뭐래요? 다 헛거지요. 그래서 정말 조금 쉬어야 될 나이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 본부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이 거의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막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지만은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현재는 소수지만은 반드시 이 체제는 안 된다.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년이면 해방 80주년이 됩니다마는 지난 80년 동안 결국은 스탈린과 모택동이가 배후에서 조종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 공산주의 이제는 다른 데서 많이 시들어졌습니다마는 공산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 그
그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 우리는 싸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때는 우리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이 두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음악을 들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세우려면은 우리의 주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외교관 생활하면서 미국이 했던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주적 개념을 그렇게 헌법에 넣거나 무슨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공화당 정부에서 주적 개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80년대 초에 대통령 됐을 때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과 항상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소비에트 유니언을 악의 제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Evil Empire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결국 Evil Empire라고 선언한 지 7년 만에 소비에트 유니언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탄생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뒤를 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우리 9.19 사태 때 그 적들에 대해서 Axis of Evil 악의 축이라고 붙였습니다. 악의 축 Axis of Evil. 결국 그것은 이란과 이라크와 탈레반 그 세력인데 그 세력은 결국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결국 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것이 그 판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시 공화당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우리의 미국의 적을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중공과 소비에트 다 이란, 북한을 다 상대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미국하고 함께 해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 이 악의 축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우리 그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업적을 누가 다 부셨느냐?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리고 문재인이, 요즘에선 이재명까지 이 4대를 오는 동안에 그 다 씨가 마르고 뿌리가 말랐던 그 공산주의 체제, 경북 주사파 세력 다시 힘을 얻어서 뿌리가 다시 생기고 이파리가 왕성해지고 열매를 거두고 지금은 이제 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삼키게 된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관된 이 공산주의 제국의 그 이념 전쟁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에 이재명이가 하는 이 모든 이 악한 짓들, 악의 씨에서 나온 이런 행동들은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적인 해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고영규 대표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헌정당을 해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지금은 비록 적은 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시민들이 저희들을 응원하고 있고 특히 이 구국의
본향인 이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 전주 이 대회가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들이 가는 길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양구경 우리 대표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정말 이 90세 노구에도 불구하시고 여기 와주신 우리 박기도 장군님 대불청 총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석복 장군 또 같이 오셨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오셨는데 다 일일이 제가 호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춘 상임대표께서 이렇게 대회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대회사를 우리 이재춘 상임대표께서 해주셨는데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귀한 분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상임대표시죠.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희도 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희도 대장님께서 지금 20년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불교도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그 스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박희도 대장님 여러분 큰 박수 한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예.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국 각처에서 소리 높여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님과 전 소련 대사를 역임하신 방금 인사 말씀하신 이재춘 대사님,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전북 지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주민 여러분, 대구에서 새벽부터 큰 차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신 대구청 지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여기 전주역 광장에 세우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이곳에 오는 동안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대표들이 주동이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망국의 길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횃불을 밝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00여 개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동시에 성공시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 나라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후진국 좌평양 정치 풍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라는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정당이 있습니다. 천년의 번창한 대한민국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파멸하여 추앙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곳 뜻있는 애국지사들이 모여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것은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요청으로서 대한민국을 증흥시킬 위대한 횃불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국민들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여 마침내 우리 시대의 이 나라를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반석에 올려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일당 100, 일당 1000의 기백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나긴 항의를 시작한 대불청 전북도의 회장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요원들의 노고를 지하하면서 모든 공개관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기도 장군님께서, 대장님께서 이렇게 잠깐만 서 계시고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박기도 장군님과 함께 위헌정당, 종북정당 해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위헌정당, 종북정당 하면 여러분들은 해산하라 이렇게 그 피켓 한번 들어주세요. 피켓 한번 들고 해산하라 세 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마지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종북정당 그러면 해산하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헌정당, 종북정당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종북정당 해산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순서. 네, 우리 박기도 전 육군참모총장께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상임 대표께서 격려금을 금일봉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양구경 전북 대표께서 격려금을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는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춘 대사님도 또 우리 박기도 장군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원로이자 또 어른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어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원로이고 어른이시지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아주 중책을 다 맡으셨는데요. 이석복 장군님 아시죠? 네, 이석복 장군님 부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복 장군께서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아젠다를 지금 많이 세미나하고 토론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힘찬 환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됐습니다. 열공. 예, 오늘 위헌정당 해산청원 국민운동 전북 본부 발대식을 격렬하게 축하드립니다. 진보당은 헌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보다 더 교활한 위헌정당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면 더더구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당인데도 수수방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국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속아 대한민국을 배신한 쓰라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아직도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신다면 이재명에게 속아 대한민국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충전의 정신을 갖추고 계신 전북 도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단군 이래 가장 교활한 시대의 사기꾼 이재명에게 철퇴를 가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간 잘못하면 북한 동포와 같이 우리는 노예로 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깨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말을 3번 크게 외쳐 주십시오. 잠깐만요. 피켓을 들어주시고 구호를 외칠 때 힘껏 외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따라서 하면 됩니까? 예, 마지막 네. 말만 네. 3번 크게 외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온 탄핵 추진 등 지겨운 탄핵 추진 등 위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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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 국민 노예를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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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의 정신 전북 도민이여 위헌 정당 해산 운동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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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 망국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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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열공! 네. 이석복 장군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 인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위헌정당, 종북정당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터진당이라고도 하고요. 더불어 만진당이라고도 합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물러났을 때 더불어 만진당, 정말 뭘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 만진당, 예. 그렇게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별칭이 있고 오늘 보니까 더불어 범죄당, 이렇게 지금 별칭들이 있습니다. 딱 맞는 별칭 같습니다. 격려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신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학자이고 최고의 전문가, 지금은 명예교수신데요. 바른사회 시민회의 25년간 시민운동을 지켜오고 또 우리나라 그 자유우파 진영의 시민운동의 맏형격이죠.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조동근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올라오십시오. 네, 경제학자답게 뭐 자료를 좀 두툼하게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인사할 때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동근 교수님. 풍성! 예. 열공! 풍성! 예. 열공!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조동근 명예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군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한 거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수면은 좀 퇴임하고 나서 쉴 때인데 지금 쉴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요. 여기 뭐가 돼 있어? 국민을 살고 싶다. 국민을 살고 싶다. 됐어. 예. 그 다음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에서가 방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유간의 평등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왔지 평등을 찾아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평등을 맨날 얘기하는 북한이 아닙니까?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번영의 기초는 바로 뭐예요?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 좋은 마이크에서 나오는 목소리로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딘가 있겠죠. 그 어딘가보다도 여기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발을 딛고 전라북도 전주 공기를 마시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외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햇빛이에요. 햇빛. 그 햇빛 정책 잘못된 햇빛 정책 아니고 그야말로 햇빛이 우리를 갖다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부지런하죠. 그 농사 짓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면서 엿어갖고 풍년을 연결하면서 번영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를 갖다가 떨쳐야 되죠. 위장평화, 그 다음에 복지,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보세요. 문재인 정부를 제가 싫어합니다. 무슨 개인 감정이 아니라 거기서 패착이 뭐냐면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정부,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정부 아니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줍니까? 그게 바로 뭐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말만 해 기본 무슨 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이 무슨 기본의료 그럼 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일 문을 닫는다면은요 모든 오늘 다 먹어치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치 배짱이한테 무슨 저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문을 닫으면 다 나눠 갖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입만 열면 기본 얘기하는 인간은 기본이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이재명 물러가라! 조동원 교사하고 한번 이런 쪽으로 맞짱 뜨자! 이겨라! 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냐? 이겨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냐? 나와서 맞짱을 뜨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타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방타진. 망 하나에 전부 다 물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한데 우리나라 경실련에 초대 사무총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 법제처장도 하고 1호 헌법연구관을 한 이상한 석연치 않은 이석연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이재명에게 부관 참시하면 안 된다.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갖다 왜 그렇게 들볶느냐.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것이 맞습니까? 이 석연치 않은 인간은 이석연! 나오고 나서 맞짱 뜨자! 이석연! 조동원하고 맞짱 떠서 이게 자신 있냐? 있으면 나와라! 명지대께서 3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의 양심과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애쓴 사람의 이 결기를 이석연, 이재명이 꺾을 수 있냐? 나와서 맞짱 뜨자 이겁니다. 보면은 맞짱 뜨자 이 더불당아.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 같은 것도 보세요. 위증한 사람은 벌금을 내서 실형을 받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그게 교사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한 거다 해서 무죄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옛날에 우파라고 생각되는 인간들도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냥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된장을 풀면 다 모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모이는 인간은 다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석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언론 쪽에 무슨 뭐 펜앤마이크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다 묶어가지고 일망타진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했대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경계에 섰다, 경계.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다 통화를 하면서 위증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눈치 고치 뭔가 사인을 주고 기억을 더듬어라, 기억을 더듬어라. 그 기억에 뭡니까? 이재명식의 기억을 갖다 만들어서 그거를 주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증교사가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또 어떻게 왜 자기가 이 김병량 그 수행비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등등을 보면은 인간이 안 돼 있어, 인간이.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제 뭐 구형을 받고 그냥 이 좌파들이 얼마나 그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요번에 위증교사 무죄가 났다 하니까 너무 무슨 명예롭다 무슨 최고의 판결이다 얘기하는데, 그러게 그들이 뭔가 넥타이를 풀고 허리띠를 풀고 할 때 우리는 단단하게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서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병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이 추운 겨울에 나서 왜 얘기합니까? 우리 의병이야, 의병.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이재명 같은 사이비를 몰아내서 그야말로 여기 본대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에 처음엔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어떤 민심입니다. 민심.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우병이다. 우리가 여기 안 왔으면 어디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모여서 힘이 만나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실은 모든 정기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위도가 경도가 어딜지 몰라도 그걸 따지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싸구려 민주 역사가 아니고 자유 민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요, 잘 되는 게 있어요. 8조 4항을 보세요. 8조 4. 정당 활동 다 자유롭죠. 하지만 정당 활동은 자유롭다 해서 안보 지시를 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8조 4항. 정당의 설립 목적과 그 활동이 자유민주 기본질서 어긋나면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갖다가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발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원을 해서 해산 청구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는 몸부림을 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꼬꾸라지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30년 이상 대학에서 학생과 같이 씨름하면서 그렇게 설득하는 그것도 사실 저한테는 힘이 되었는데,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나와서 몸부림치는 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재명, 이석연 나와서 조등군과 맞짱 뜨자! 맞짱 뜨자! 맞짱 뜨자! 맞짱 뜨자! 공부했냐 너희들? 데모만 했지. 고속도로에서 누운 사람 도대체 고속도로 이용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 고속도로 받아주질 말아야 돼요. 그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서 창피한지 모르고 누워서 말이죠. 그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왜?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주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네, 교수님. 우리는 이깁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우리 조동근 교수께서
학자인데,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제가 간헐적으로 보긴 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호소를 해준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해 주셨는데요. 저하고 대화를 조금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자기 부인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법인카드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니까 우리 세금이죠. 법인카드로 7만 8천 원밖에 안 썼는데 이걸 가지고 답달하고 난리를 쳤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실은 1억을 넘게 썼다. 증명된 것만 법인카드 가지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먹고 샌드위치를 사 먹고 과일을 사 드시고 복집에 가고 중화요리를 시키고 소고기 등심을 사쳐 드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한마디로 네. 내자 파렴치 뭐예요? 파렴치범이죠. 아니 뭐 횡령 이런 거 아니고 네. 파렴치범. 사실은요, 네. 횡령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어떤 말종이죠. 예. 아니 그 정도 위치에 간 사람이 자기 돈과 남의 돈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인간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 돈과 네 돈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7만 8천 원밖에 안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생각해 보세요. 교통 위반을 갖다가 우리가 단속할 때 예. 그 순간에서 지나가는 차 중에서 위반한 걸 포착하는 것이 전국을 다 그 위반한 걸 포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때 포착된 그 부정금액의 그 액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형법은 뭐냐면은 심증이 아니잖아요. 물증이에요, 물증. 따라서 물증을 확실히 잡고 그걸 토대로 해서 위법 행위를 갖다 처벌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많은 걸 갖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시범으로 해서 한 겁니다. 네. 아직 째째하게 무슨 8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걸 갖다 무슨 사람을 올가맨다?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고. 자, 그러면 네. 저 도지사 관사에 그 손님들 오면 드시라고 과일 같은 걸 가득가득 쟁여 놓으면 도지사 부인이 와서 조명현 씨 차 타고 와가지고 그걸 그 도지사 경비로 사놓은 거를 싹 가져갔대요.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좀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네. 이거는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생들한테 보면 예. 점스럽게 살고 치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같은 사람이 네. 그런 정도의 도덕 감정, 내 돈과 국가 돈 구별하지 못하고 예. 그 얼마나 파렴치범입니까? 뭐 예. 횡령이란 그 단어 자체 너무나 아까워요. 횡령은 높은 데 있는 거고 네. 그 아래에 있는 그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파렴치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김혜경 씨 그 몸종이라고 불리는 뭐 배모 씨 이 사람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대리 처방을 받고 대리 약을 처방하게 한 거 뭐 그건 도지사 부인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예. 요새 유행하는 더불어를 넣으면 더불어 파렴치범, 더불어 파렴치범. 더불어 예. 파렴치범, 예. 더불어 파렴치범. 그리고 세상에 말이에요. 예. 무슨 공무원의 개인은 무슨 몸쪽입니까? 예. 공무원의 개인은 몸쪽이냐고요. 아니 근데 그 몸종이 80억 재산을 불렸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네. 진짜 참 이재명은 이름도 내가 듣기 싫은 게 뭐냐면은 예. 횡령이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너무 파렴치범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남의 돈과 자기 돈도 구별 못하고 말이에요. 혹시 형수 쌍욕 들어보셨어요? 네, 그걸 왜 들어요, 제가. 이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여러분과 사실 그 부르는 노래를 들어야 되지.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왜, 찌재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나왔군요. 그건 도대체 예. 뭡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예. 뭐냐면은, 그 인간은 같이 거시기죠, 거시기. 섞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재명하고 우리가 섞일 이유가 없어요. 네. 멀리 그 위린 안치시켜야 돼요, 정신적으로. 위린 안치하시잖아요, 보면.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633 6개월 만에 그다음 3개월 우리가 네. 20 나왔고 이제 3개월 있다가 20하고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내년 한 3, 4월 되면은 선거법 위반 거기에 공직자 위증 말고요. 거기에 보면은 결발 나옵니다. 따라서 네. 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조동근 교수께서 네 글자로 정의를 잘 해주셨어요.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은 누굽니까? 파렴치범. 이재명은 누굽니까? 파렴치범. 네, 저는 두 글자로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범. 잡범. 이재명은 누굽니까? 잡범. 네, 교수님 맞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주, 네. 조동근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진영의 맏형격의 시민단체죠.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께서 멋진 격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은 누굽니까? 네, 뭐 파렴치범이든 잡범이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부를 향해서, 법무부를 향해서 위헌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하는 청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모시고 왜 이렇게 청원을 했는지 조목조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이신데요.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검사 역할을 하셨고 또 통진당 해산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신 우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 모셔서 청원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환호와 박수! 지금부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왜 해산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해산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근거는 지금 금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시켜줬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적화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기는 국민들이 선택하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참고해야 될 사례가 서독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1918년에 독일의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공화국이 건설됐습니다. 그 독일 공화국은 베를린 근처에 그 헌법이 바이마르 지방에서 헌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그걸 바이마르 헌법이라 그러고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독일 공화국이 건설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1공화국, 2공화국 하듯이 그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바이마르 헌법이 여태까지 그때까지 1918년에 바이마르 헌법이 마련될 때까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러 헌법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하에서 1933년에 아주 합법적으로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바이마르 헌법이 그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지만 이 헌법의 큰 약점이 뭐가 있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독일이 나치 정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나치 정권이 망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지금 서독이 태어났는데 그 서독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과거 독일 선배들이 어쩌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성과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라 하더라도 무한정한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해치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정당 해산제도입니다. 아까 조동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우리 헌법 4조에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되는데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나치 정권 같은 게 다시 들어서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치 정당일 때 그거를 해산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적화될 게 확실한데 그러면 적화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바꾸려고 애쓸 게 아니라 적화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서 적화될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적화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공안을 오래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곤욕을 치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다 제가 이겼습니다. 다 무죄되고 손해배상도 안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을 아무 생각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공안검사로 20여 년을 근무를 하면서 다 실무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렇게 인적 청산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2명이나 잡아놓고 또 국정원장 4명을 잡아놓고 대법원장도 잡아놓고 비서실장 이하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왜 적화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적 청산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랬는데 과연 적화가 됐느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적화가 됐느냐? 그런데 적화가 저절로 안 되는 겁니까?
2018년도에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대한민국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헌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서 그걸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뀌는 걸 막아낸 거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뀐다는 게 그게 바로 적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화를 간신히 막아냈는데 다음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화가 왜 신속하게 안 됐느냐? 2018년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 초안을 내놓고 머뭇머뭇하다가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못한 거다. 그러면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저항을 제압하고 바로 쉽게 적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마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자유민주 애국 세력들이 미처 저항도 하기 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공산화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적화될 게 뻔하다. 그래서 그 적화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적화된 다음에 막는 것, 되돌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적화되기 전에 적화하려고 하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위헌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에 아무 규정이나 위반해도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돼야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첫째가 국민주권주의,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 권력분립제도, 네 번째 의회제도, 다섯 번째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 선거제도, 그리고 일곱 번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이 여덟 가지 규정에 위배될 경우면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활동이 이 여덟 가지에 위반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서 않았는데 변질이 된 건지 원래부터 그런 정당인데 그 속내를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령이나 이런 규정에 목적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느냐? 활동이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까 말씀드린 그 8가지 위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찾아낸 것만 15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용되는 것까지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헌법 개정의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갑니까?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일종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공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국내 좌익 세력들이 하는 짓이 전부 북한이 시키는 대로 또 북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건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2010년도에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그걸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공안 담당자들은 저 사람들이 왜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꿨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북한이나 좌익 세력들 주장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런데 진짜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매번 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민주주의 하면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노동당 규약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그거를 배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우리 그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습니까? 예. 저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고 그러면은 헌법 개정이 실패를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전문에도 나오고 그 사조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사기 선전수법의 네 번째 억지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습니다. 헌법 개정에서는 자유를 못 뺐으면서 헌법 개정을 못 시켰으면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해라.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 5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빼고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했는데도 실제로는 억지로 인민민주주의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은 왜 해산됐느냐? 해산된 근거가 국민주권 대신에 민중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 위헌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하고 똑같은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주권, 이것도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반된 활동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8조에다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은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2024년 8월까지 금년 8월까지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5.18 단체들이 말하는 거고 다른 사실을 얘기하면은 처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 인권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배된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된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인 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재판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여러분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고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합니다. 돌려보내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주저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그냥 무효가 되고 없어지는 건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없애겠다고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고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되고 또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방송통신위원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조건 임명해라. 이렇게 지금 법률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전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질서에 위반된 거는 2017년도에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토지 국유화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서 그것도 그 활동 사례 하나죠. 또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 진보당에다가 국회의원 자리 비례대표 3자리하고 또 울산 북구에 지역구 내줘가지고 울산 북구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 또 비례대표 2명 3명이 당선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보당은 지금도 강령에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통진당이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당은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원래는 정당 등록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걸 몰라가지고 정당 등록을 받아줬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진보당은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원정당인데 이 진보당의 국회의원은 3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위원정당의 숙지 역할을 해가지고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그런 또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권 독립 위반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듣자고 합니다. 예. 제일 먼저 무슨 소리 일어나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뭡니까? 사법부,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언뜻 들으면 그런 말이 그럴듯하기도 한데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아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인정 안 하는 얘기죠. 사법부가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반되는 거고 또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법부를 국회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받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판사도 선출하자. 그래가지고 판사도 선출하겠다는 법을 지금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조국이라든지 또 황운하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재판을 받든지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까지 전부 특검을 새로 하자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박지원이가 하는 소리가 1심이나 2심에서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 가면은 3심의 대법관을 그 전에 이재명이가 권순일이한테 매수해가지고 저걸 무죄로 만드는 것처럼 3심에 가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은 국회의 권력이 잘 안 통하지만 3심에 가면은 대법원은 마음대로 대법관들을 요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사법권 독립을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특검법을 새로 제안을 하면서 영장 담당 법관하고 재판부를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부당재판제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당의 뜻에 다르게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판사를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부당재판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본따 가지고 판검사 법왜곡죄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판사들이 자기네 뜻에 맞지 않으면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검토해서 제출한 것만 해도 이 15가지 활동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례 15가지를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이유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도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는 제 청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제가 김기춘 실장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김기춘 실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원을 해서 결국은 해산이 됐는데 해산이 된 다음에 제가 김기춘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애국단체 활동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뻔했는데 실장님 덕분에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검사장 생각을 좀 해보시오. 그게 어떻게 내용으로 됩니까?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만일 기각이 되면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그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진당 의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이 지금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해산 청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대통령한테는 저쪽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맞서십시오. 저쪽에서 탄핵 청구를 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은 둘 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거지로 탄핵 청구를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가지나 이거 확실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해산되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그냥 탄핵 발의를 하든 안 하든 먼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생각은 저쪽에서 탄핵 발의를 해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조국이가 탄핵을 열심히 하고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런 위헌정당은 탄핵 발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해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좀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서 탄핵 발의가 없어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만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주 대표님께서 조목조목 15가지 그 해산 사유를 청원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주최 측 양국용 우리 본부장님, 여기 계신 분 중에 15가지 사유를 외우신 분들은 선물이 좀 있습니까? 15가지 외우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북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국민대회 전북 본부장님, 예, 광고 말씀. 저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요, 중간 쉬는 시간 10분 갖겠습니다. 화장실은 우측 보십시오. 네. 여기 웨딩의 전당이라고 있죠? 웨딩의 전당.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나서 이불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가두행진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저 뒤에 따뜻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뜻한 음료를 좀 드셔서, 예. 왼쪽에. 네.